뉴욕 증시는 고용 악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실적 호전으로 소비재와 주택건설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4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2% 이상 올라 8,472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이지리아 반군의 송유관 공격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증폭되면서 다시 70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2.3% 올라 배럴당 70달러 23센트에 마쳤습니다. 한미 통화수합 협정이 3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인출 한도는 300억 달러가 유지됩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나 이번 계약 연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OECD 강요이사회가 강요 성명서와 녹색 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 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민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 4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모두 2%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2.1% 오르면서 8,472로 종료가 됐습니다. 특별히 유통주 그리고 주택건설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7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에너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지표는 악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열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어제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은 전야 후강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주 초에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원인이 세계은행의 2009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하강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 초에 어떤 글로벌 마켓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어 주었었는데요. 오늘의 경우는 다소 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몇몇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 소식 등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불어준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통업체와 또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베드베스앤비욘드와 레나 등의 실적 개선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리테일 업종이 약 3% 이상의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경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낙관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오일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약 3.5% 그리고 항공주가 약 6%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소 경기에 낙관하게 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한 주 만에 다시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불안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낙관적인 시각으로 좀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준 것은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의 경우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면서 지난 2개월 전 예상치가 발표되었을 때 마이너스 6.5%와 비교한다라면은 그 하향 조정의 정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결과물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라면은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어느 정도 심어줄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새벽의 결과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경기 회복에 관한 또 현 경기에 대한 또 전망과 함께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의견도 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거의 제로금리에 달하는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당장 긴축으로서의 어떤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물가요인이 올라서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특히 이제 이달 들어서 에너지와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점이 이제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계속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시장에서 제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등장을 해왔었고요. 네. 이는 결국 정부의 통화정책 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 기조로의 선회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 등을 나왔었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에 대한 변화도 이를 감안하다시피 올 6개월 향후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금리 인상을 논하게 되는 것은 경기의 수준 자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선택하게 될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현재 더 급한 상황은 경기의 침체 상황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으로의 어떤 정책 기조가 선회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 경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현재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는 원인이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가 경색되고, 이렇게 소비가 경색된 것에 대한 원인 등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로서의 선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는 원인은 높아진 물가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의한 가계부실이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둘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어떤 긴축 기조의 선회 가능성은 낮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현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졌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과잉 유동성을 밑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되는 때인 만큼 성급히 투자에 대한 투자 상황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너무 성급히 나서서 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 자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불안 상황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만약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서의 매도 시그널보다는 매수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과 경기 선행지수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겠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현재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와 동행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반영해서 최근 국채 10년물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에서 보시면 지난 IT 버블이 있었던 2001년 사이의 변화에서 전반적인 경기 선행 지수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이 국채 수익률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간 자체를 찾기가 다소 좀 어렵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역시 고용 시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농업 고용자 신규 고용자 수에 대한 변화와 정책 금리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듯이, 지난 90년대 초와 그리고 2001년 당시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을 때 금리가 올랐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현재 계속 고용 지표가 불안하게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는 극히 낮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시장에서 만약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압박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시그널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저가에서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쪽, 또 향후에 만약에 고용이 개선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게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쪽의 변수로서 시장에서는 판단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가계의 소비를 오히려 좀 진작시켜주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럼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때이지, 지금 인플레를 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분명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좀 최악을 벗어나는 신호들이 여기저기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도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렇게 좀 턴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우선 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결과에서도 우선 오늘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1,400을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어떤 높아진 기대 수준의 재료들이 과연 현실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분명 경기와 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를 어느 정도 이미 주식시장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면은 그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장의 답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최근 경기 선행지수와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상품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율을 살펴봤을 때 가장 좌측에 나타나 있는 것이 현재 경기와 그리고 기업 이익 부분이 연초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에 대한 폭을 의미하고 있고, 오른쪽에 나타내어 있는 세 가지 그래프는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 등과 같은 상품 시장이 지난 연초 대비 얼마나 빨리 개선되었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시장 및 상품 시장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반면 연초와 비교했을 때 경기와 기업들의 이익 부분은 분명 개선이 되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수준 자체가 실제적인 어떤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모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결국 현재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식시장이 다소 좀 정체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와 이익 부분에서의 어떤 회복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더 큰 회복, 경기 더 추가적인 어떤 빠른 회복이라든지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이 좀 더 낙관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이런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많이 확인을 해왔었지만 이익 부분에서는 7월에 실적 시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중반부터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간 조정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라든가 기업 이익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재료들이 이미 선 반영돼 있고 때문에 어떤 새로운 뉴 재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기존의 어떤 재료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시장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다음 주는 6월 말과 7월 초, 이제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굵직굵직한 시장 재료들이 많습니다. 경기 판단을 하기 위한 국내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상당히 중요한 시장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먼저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한국의 5월 국제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5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 등이 많이 나왔었던 만큼 수출이 어느 정도 침체 정도가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 특히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최근의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국제 수지 동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6월 30일에는 한국의 5월 산업 생산과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의 5월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 클라이슬러와 GM의 파산 이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종의 어떤 센티먼트를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지고요. 네. 7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재료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등이 시장에선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PMI와 관련돼서는 지난달에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센티먼트를 다음 주 시장 센티먼트를 결정짓는데 중국 지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3일에 미국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고용 지표가 하루 빨리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발표하게 될 미국 6월 실업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둘 필요가 높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신경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죠. 네. 구체적으로 하반기 어떤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시는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출 구조 조정과 증세,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와 외채 구조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적자 국채 발행으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이제 그 하반기 경제 운영은 출구 전략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 기존의 확장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확장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극복용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점검해서 기한이 끝나면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 회복 기반 강화와 이 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위기 이후의 제도약을 위한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출구 전략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급한 외화 유동성은 8월 말까지 걷어들이고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우려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합니다. 윤 장관은 특히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등 이 세출 구조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에도 가속도가 붙는데요. 11월까지 4만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이 서민생활 안정도 큰 축의 하나인데요. 하반기에 주택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그리고 10,000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보험료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대출 위주로 진행했던 설비 투자 자금 공급을 기업과 공공부문 공동투자 방식으로 바꾸고 11월에는 산업별 인력 수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서민생활 안정, 기업 투자 활성화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커다란 4가지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세금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존의 감세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도 비과세나 감세 제도를 정비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특히 마약과 술, 도박 같은 이른바 그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죄악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 지난해 세금 감면액만 지금 국세 수입의 15%인 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세수의 차질을 빚고 있고 네. 또 GDP 대비 국제부채 비율은 2005년 30.6%에서 올해는 36%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높이기 위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출을 조정을 하는 한편으로 이 세입 기반을 확대해서 국고를 채우겠다고 이 전략을 짠 것입니다. 다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과세나 그 감세에 대한 정비는 여론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 불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보다는 그 현행 개별 소비세나 또 주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불안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강화입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지금 3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또 현재 이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총주체 상환 비율, 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60에서 80% 수준인 비투기 지역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즉 LTV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뭐 재정 건전성을 지금 뭐 유지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 그동안 풀어놨던 재정을 걷어들이는 그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실 출구 전략에 대비할 만큼 이렇게 액션을 옮길 정도로 어떤 우리 경제를 보고 있는 건지 정부에 대한 우리 하반기 경제 전망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4월에 제시했던 마이너스 2% 내외에서 마이너스 1.5% 내외로 0.5% 올려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조 원이 투입된 이 추가 경정 예산 효과는 0.1%포인트 정도고요. 나머지는 경기 회복에 따른 효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이 다른 지표들도 좀 보시겠는데요. 네. 경상수지 예산 규모는 당초 16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당초 2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서 10만에서 15만 명 감소로 감소폭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 같은 수정 전망치는 하반기 불확실성을 인식한 상당히 보수적인 예측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재정부 측도 2분기 거시 지표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망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면서 실제 성장률이나 일자리 지표 등은 전망보다도 다소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2분기에 전기 대비 2%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에는 하반기 성장률이 전부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재정부는 하반기 회복 속도가 2분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은 낙관하기 이른 상황이고 지금도 이 설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 그리고 북핵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금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성장률 4% 내외 그리고 취업 숫자는 15만 명 정도 증가, 경상수지는 80억 달러 흑자,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 등으로 4월 전망 당시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세금 부분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고 나머지 서민생활 안정 파트 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들은 이제 그 하반기 어제 발표된 운영 방향 이후에 후속 대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달 말과 내달 초중반에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 30일에 서민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그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운영의 초점을 서민 생활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하반기 경제정책은 서민정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서민 종합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보완 등 서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책들이 두루 담길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대형마트를 신규 설립할 때 지역 영세상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 조정 제도가 지금 검토 대상입니다. 네. 그 서민계층의 금융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신용이 낮은 사람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월 2일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여기는 민간 기업 투자 위험을 공공부문이 나눠서 부담하는 금융 지원과 기업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 이용과 환경 규제 개선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재정 건전성 위해서 세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상반기 같은 어떤 대규모 재정 투입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청와대까지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사이에 10대 대기업 총수나 고위 관계자들을 1대1로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투자 경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 기업은 삼성전자와 LG, SK, 포스코, LS, KT, STX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수석은 대기업들의 투자 부진을 지적하고 정책에 부응한 투자 확대를 주문한 동시에 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일일이 대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집중됐던 그 정부의 재정 투자 능력이 소진되면서 하반기에는 민간 투자 없이는 경기 회복을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도 재정 효과에 따른 것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규모가 상반기 160조 원보다 많이 줄어든 112조 원에 그칠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만큼 민간 부분의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부와 재계의 어떤 만남이 몇 차례 있었었는데 실질적인 투자로 잘 연결이 못 돼서 말이죠. 이번 1대1 만남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4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2%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별히 다우는 2.1% 올라 8,472로 종료가 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되면서 특별히 유통주 그리고 주택건설주가 상승했고요. 유가가 배럴당 $70를 넘으면서 에너지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반면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는 좋지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